안녕하세요. 시간의 극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민수는 눈을 떴어요. 27살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죠. 좁은 원룸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는 민수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오토바이 핸들을 잡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오빠, 벌써 일어났어? 옆방에서 여동생 민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6살인 민지는 오빠보다 1살 적지만 민수에게는 여전히 보호해야 할 동생이었죠. 응, 일찍 나가야 해. 너는 더 자도 돼. 민수는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민지가 최근 취업 시험에 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벌써 5번째였어요. 민지는 그 충격으로 우울증 약까지 먹기 시작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몇 조각과 계란 2개가 전부였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계란 하나만 꺼내 후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민지 몫으로 남겨둬야 했거든요. 이 지긋지긋한 가난 언제쯤 끝날까? 동생까지 망가지면 내 인생은 끝이다.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엔진 소리가 거칠게 울렸지만 이 오토바이가 민수에게는 생계를 책임지는 유일한 수단이었죠. 택배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민수처럼 팍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우리 집사람이 또 잔소리하더라고. 언제까지 일만 할 거냐면서 말이야. 동료 박형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형준이 형도 그런 소리 들어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도박 빚을 남기고 사라진 지 오래였고 어머니는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누비며 택배를 배달했어요.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를 수십 번, 민수의 등과 어깨는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이 일을 그만두면 민지와 함께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퇴근할 수 있었어요. 민수는 편의점에 들러 도시락 하나와 소주 한 캔을 샀습니다. 삼겹살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죠.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저녁 먹었어? 응, 라면 끓여 먹었어. 민지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어요. 민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민지 옆에 앉았습니다. 시험 결과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거야. 오빠, 나 진짜 쓸모없는 것 같아. 26살인데 아직도 오빠한테 얹혀 살고 있잖아.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서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민수도 속으로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오빠 몰래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어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술에 취한 손님이 민지에게 추근거리며 성희롱을 했고 민지는 화장실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 민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속삭였어요. 창백한 얼굴과 지친 눈빛이 26살 청춘의 모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처량했죠.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민수가 소주를 마시며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오빠의 어깨가 더욱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오빠, 나도 일자리를 구해볼게. 뭐든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내가 뭐든 해결할 테니까. 민수는 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둘 다 망가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남매는 각자의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언제쯤 이 터널의 끝을 볼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비가 심하게 내렸어요. 빗방울이 민수의 헬멧을 두드리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이미 8시간을 달렸는데도 배달할 물건이 아직 3개나 남아 있었어요. 젠장, 이런 날에 왜 이렇게 많아? 민수는 투덜거리며 마지막 택배를 확인했습니다. 검은색 상자에 특급 배송이라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주소를 보니 서울 외곽의 낡은 여관이었죠. 이런 곳에 뭘 보내는 거지?
민수는 의아해하면서도 오토바이 시동을 걸었어요. 빨리 배달을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여관에 도착하니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네온 사인은 반쯤 꺼져 있었고 주차장에는 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상자를 들고 여관 로비로 들어갔어요. 택배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택배 받으실 분 계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걸어가 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닥에 뭔가 검붉은 얼룩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민수가 자세히 보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 갑자기 방문이 열리며 피투성이 남자가 뛰쳐나왔어요. 으악, 남자는 비틀거리며 민수의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얼굴은 피범벅이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이 상자 절대 조직에 넘기지 마, 안 해. 남자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어갔어요. 민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 돼, 그들이 올 거야. 너도 위험해. 그 순간 여관 입구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서너 명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모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피투성이 남자는 민수를 밀치며 다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조직원들이 재빨리 따라잡았습니다. 이 새끼 어디로 도망가려고 그래? 조직원 중 한 명이 남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어요. 남자는 끝까지 민수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 했지만 입에서는 피만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저는 그냥 택배 배달하러 온 사람이에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민수를 무시하고 피투성이 남자를 끌고 사라졌어요. 민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방금 전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되었거든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나는 그냥 택배만 배달한 건데.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택배 상자였지만 이상하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빗속에서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냥 내가 너무 놀라서 그런 거야. 별일 아닐 거야. 민수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자라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민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빠, 왜 이렇게 늦었어? 비도 많이 맞았네? 응, 마지막 배달이 좀 멀었어. 괜찮아. 민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한 말도요. 절대 조직에 넘기지 마.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무섭게 느껴졌거든요. 새벽 2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 피투성이 남자가 계속 민수를 쫓아왔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이었죠. 택배 회사에 출근해서도 민수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어제 그 일과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민수야, 어제 늦게까지 고생했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동료 박형준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민수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하지만 뭘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도 평소처럼 배달을 시작했지만 민수는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혹시 어제 본 조직원들이 나타나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점심시간에 민수는 어제 배달했던 여관 근처를 지나가 보았어요. 하지만 여관은 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어제 일이 맞나? 민수는 의심스러웠지만 바닥에 남아있는 핏자국을 보고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이 시간에. 민수는 문을 열어봤는데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강민수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그때 남자 뒤에서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덩치가 큰 남자였는데 민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백 사장님이 보자고 하세요. 지금 당장 따라오시죠. 민수는 두 남자에게 끌려가다시피 해서 검은색 승용차에 탔어요. 차 안은 담배 냄새와 이상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그냥 택배만 배달한 거예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두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는 서울 외곽의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허름한 건물의 지하였어요. 계단을 내려가니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에는 이상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구석에는 술병들이 널려 있었어요. 들어와. 낮고 거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떨리는 다리로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앉아있는 남자가 바로 백 사장이었어요. 50살 정도로 보이는 그는 흉터가 있는 얼굴로 민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앉아. 백 사장이 손짓했어요. 민수는 의자에 앉았지만 온몸이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어제 우리 여관에 택배 가져온 놈이지? 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닥쳐. 백 사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칼을 꺼내 민수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네가 오늘 가져온 상자,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지금부터 넌 우리 손바닥 아니야. 칼날이 민수의 목에 닿자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민수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배달만. 그 새끼가 너한테 뭐라고 했지? 백 사장의 눈이 더욱 매섭게 변했어요. 민수는 어제 그 피투성이 남자가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다쳐서 비틀거리기만 했어요. 거짓말하면 죽는다. 백 사장이 칼에 힘을 주자 민수의 목에서 피가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민수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백 사장은 한참 동안 민수를 노려보더니 칼을 치웠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일해.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택배 배달. 다만 우리가 주는 물건만 배달하는 거야. 백 사장이 손짓하자 부하 중 한 명이 검은 가방을 가져왔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하얀 봉지들과 현금 다발, 그리고 USB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달하는 거예요? 민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들이 모두 불법적인 물건들이라는 것을요. 똑똑하네. 맞아. 마약이고 돈이고 그런 거야. 문제 있어? 백 사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좋아. 그럼 내일부터 시작해. 그리고 경찰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입 놀리면 백 사장이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민지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딴 생각하면 내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민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민지까지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생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제발. 상관없긴. 내가 말 안 들으면 상관 있어져. 백 사장의 말에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이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민지가.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죽을 수도 없었어요. 민지 혼자 남겨둘 수는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민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빠,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일찍 자야겠어.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하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정말로 낯선 남자가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범한 택배 대신 조직의 물건들을 운반해야 했거든요. 마약, 현금, 불법 촬영물이 담긴 USB까지 온갖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달지는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문을 열어준 사람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민수를 보자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물건 가져왔습니다. 확인해 봐야겠는데? 남자가 가방을 열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봉투 하나를 민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고비야. 백 사장한테 잘 전해줘. 민수는 봉투를 받고 나왔지만 기분이 더러웠어요. 자신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날 저녁 민지는 오빠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사진을 발견했어요. 자신이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이 몰래 찍혀 있었던 거예요. 오빠, 이 사진은 뭐야? 민지가 핸드폰을 들고 민수에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아, 그건 실수로 찍힌 거야. 실수로? 이상하게 찍혔는데? 민지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직에서 보낸 협박용 사진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요즘 오빠의 행동이 이상했고 집 앞에도 낯선 남자들이 자주 서성거렸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어. 오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해. 민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니 정말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서 있었습니다. 민수 역시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직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방법을 계속 생각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민지까지 위험해져. 민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27살 남자가 이렇게 무력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괴로웠거든요. 민수가 조직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위험한 물건들을 배달하면서 민수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맛도 없었어요. 다음 날 오후 민수는 용산구 쪽으로 배달을 나갔어요. 가방 안에는 하얀 봉지 몇 개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신호등에서 잠깐 멈춰 서 있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다가왔어요. 잠깐만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35살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서동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꺼냈어요. 가방 안에 물건들이 들킬까봐 식은땀이 났습니다. 택배 배달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이상한 택배가 많이 돌고 있다던데 혹시 아세요? 서동훈의 질문에 민수는 더욱 긴장했어요. 혹시 조직의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평범한 택배만 배달해요.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서동훈이 민수를 자세히 관찰했어요. 민수의 손이 떨리고 있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죠. 아, 경찰관님 앞에 있어서 그래요. 별일 아니에요. 민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방 좀 확인해봐도 될까요? 서동훈이 말하자 민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요. 가방 안에 물건들이 발견되면 끝장이었거든요. 저는 급한 배달이 있어서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않아요. 잠깐만요. 서동훈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백 사장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빨리 배달하고 와라. 늦으면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민수는 문자를 보고 더욱 다급해졌어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제발 보내주세요. 민수의 절박한 표정을 본 서동훈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거두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만나면 자세히 얘기해야 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백미러로 보니 서동훈이 계속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민수는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경찰이 따라오는 건 아닌지 불안했거든요. 젠장, 이제 경찰까지 의심하고 있어. 민수는 한숨을 쉬며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집 앞에 도착하니 백 사장의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보자고 하네. 민수는 또다시 그들에게 끌려갔어요. 지하 사무실에 도착하니 백 사장이 화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걸렸다며? 아니에요. 그냥 몇 가지 물었을 뿐이었어요. 간단한 질문. 그럼 왜 가방 확인하려고 했어? 백 사장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민수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아무것도 말 안 했어요.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부터 조심해. 경찰한테 걸리면 너뿐만 아니라 내 동생도 끝이야. 백 사장이 협박하자 민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특수 배송이 있어. 백 사장이 새로운 가방을 민수에게 건넸어요. 가방을 열어보니 USB 하나와 현금 다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묻지 마. 그냥 배달만 해. 하지만 민수는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조직에서 다루는 건 마약이나 돈만이 아니었거든요. 한밤중에 어린아이 사진이 든 USB와 현금 다발. 민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런 일에 가담한다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배달 장소는 강북의 한 아파트였어요. 민수는 밤 11시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가니 복도가 을씨년스럽게 조용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어요. 안경을 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물건 가져왔습니다. 확인 좀 해볼게. 남자가 USB를 확인하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현금 다발도 세어봤습니다. 좋아, 잘 됐네. 다음에도 부탁해. 민수는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역겨웠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샤워를 했지만 몸이 깨끗해지는 기분이 들지 않았어요. 마음속 더러움은 씻어낼 수 없었거든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일에 가담하다니. 민수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에 빠졌어요. 양심의 가책과 동생의 안전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다음 날 서동우는 민수를 찾아왔어요. 택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어제 그분이시네요. 민수는 서동훈을 보자 긴장했어요.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서동훈이 민수를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갔어요. 둘은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이상한 택배들이 많이 돌고 있어요. 마약이나 불법 영상물 같은 것들 말이에요. 서동훈의 말에 민수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자칫하면 본인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일에 연루되면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동생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서동훈의 말에 민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경찰도 민지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혹시 뭔가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동훈이 명함을 건네주며 말했어요. 민수는 명함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조직의 협박과 경찰의 제안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어떻게 하지? 경찰한테 말하면 민지가 위험해져. 하지만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 민수는 베개를 움켜쥐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조직 일을 한 지 보름이 지났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불법 물건들을 배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민지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오빠, 어제 편의점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물어봤어. 무슨 소리야? 민수는 깜짝 놀라며 민지를 바라봤어요. 오빠가 요즘 뭘 하는지, 어디 다니는지 물어보더라고. 정장 입은 아저씨였는데 뭔가 무서웠어.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조직에서 민지에게 직접 접근한 거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 그냥 택배 배달한다고 했지. 근데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민지는 순진하게 물어봤지만 민수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앞으로 모르는 사람이 뭘 물어봐도 대답하지 마. 왜? 무슨 일이야? 그냥.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 민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민지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민수는 평소보다 더 큰 가방을 받았어요. 안에는 하얀 봉지들과 함께 권총 한 자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보면 알잖아. 총이야. 백 사장이 무표정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이런 건 못해요. 너무 위험해요. 위험. 지금까지 한 게 위험하지 않았어? 이것도 그냥 배달만 하면 돼.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내 동생 생각해봐. 백 사장이 협박하자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총이 든 가방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달 장소는 인천의 한 공장 지대였어요. 민수는 오토바이를 몰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공장에 도착하니 몇 명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 험상궂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건 가져왔나? 네, 여기 있습니다. 민수가 가방을 건네주자 한 남자가 확인해 봤어요. 총을 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 잘 됐네.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공장으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이다. 도망가. 남자들이 소리치며 뿔뿔이 흩어졌어요. 민수도 당황해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기서 손 들어. 서동훈이 권총을 들고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다른 경찰관들도 민수를 포위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해. 총기 밀매 사건으로 체포한다. 민수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취조실에서 서동훈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봐요. 누가 시켰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배달만 하라고 해서. 배달? 총기를 배달했다고요? 서동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협박당했어요. 안 하면 동생이 위험하다고 해서. 민수는 울먹이며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 택배를 배달했던 여관에서 일어난 일부터 백 사장에게 협박당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그럼 백 사장이라는 사람이 당신을 협박해서 불법 물건들을 배달하게 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서동훈은 민수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민수의 표정과 말투를 보니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좋아요. 그럼 우리와 협력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백 사장과 그 조직을 잡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죄를 줄여드릴 수 있어요. 서동훈의 제안에 민수는 망설였어요. 조직의 배신이 들키면 민지가 위험해질 텐데요. 동생이 위험해져요. 그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해드릴게요. 하지만 이대로 가면 당신도 동생도 더 위험해질 거예요. 서동훈의 말이 맞았어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우리에게 정보를 주세요. 언제 어디서 뭘 배달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말이에요. 민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선택이 없었거든요. 알겠어요. 하지만 정말 동생을 보호해 주세요. 약속드려요.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돌아오니 민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 어디 갔었어? 연락도 안 되고. 아, 일이 좀 늦어져서 그래. 민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음 날 백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제 일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다며?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특별한 일이 있어? 준비해둬. 백 사장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민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평소와 다른 장소로 불려갔어요. 외딴 창고였는데 백 사장과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어와. 민수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니 의자에 묶여있는 남자가 보였어요. 얼굴이 피투성이었는데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새끼 알지? 백 사장이 묶인 남자를 가리켰어요. 민수는 자세히 보니 처음 택배를 배달했던 여관에서 본 그 남자였습니다. 아, 그때 그분. 맞아. 우리 돈을 훔쳐서 도망간 새끼야. 그런데 이 새끼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 백 사장이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경찰한테 우리 얘기를 했다는 거야. 민수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들킨 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닥쳐. 이제 내 정체를 알았어. 백 사장이 권총을 꺼내 민수에게 겨눴어요. 경찰 앞잡이 새끼. 백 사장의 말에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권총이 자신의 이마를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우리를 배신한 건 맞네. 백 사장의 눈이 더욱 차갑게 변했어요.
부하들도 민수를 둘러싸며 위협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동생 때문에. 동생, 아, 그 귀여운 여동생 말이지? 백 사장이 비웃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민지가 편의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실시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애들이 내 동생 근처에 있어. 내가 신호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민수는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자신이 죽는 건 괜찮지만 민지까지 위험해질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경찰한테 뭘 말했는지 솔직히 털어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조직이 있다는 것만 말했어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거짓말. 백 사장이 민수의 뺨을 때렸어요. 민수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경찰들이 어제 우리 아지트를 급습했어. 내가 정보를 준 거 아니야? 정말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민수는 억울했어요. 서동훈에게는 아직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 않았거든요. 좋아. 그럼 마지막 기회를 줄게. 백 사장이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우리에 대한 진술을 철회해. 그리고 거짓 신고였다고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러면 저는 내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 조직을 보호하는 거야. 백 사장의 협박에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떤 선택을 해도 파멸이었거든요. 만약 거부하면 내 동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백 사장이 다시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민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어요. 민수는 결국 굴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민지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오빠, 정말 괜찮아. 얼굴이 너무 창백해.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응,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좀 쉬면 안 돼? 민지의 순수한 걱정이 민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경찰서에 가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거든요. 이러면 서동훈 형사님도 실망하실 거야. 하지만 민지를 지키려면 민수는 갈등에 빠졌어요. 양심과 가족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서동훈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경찰서로 오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수는 문자를 보고 더욱 괴로워졌어요. 서동훈을 배신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민지는 아직 자고 있었는데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오빠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민수는 속으로 사과하며 집을 나섰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민수는 서동훈과 마주 앉았어요. 서동훈은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백 사장을 만났죠? 서동훈의 질문에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감시하고 있었어요. 당신이 위험할 것 같아서요. 그럼 다 보셨어요? 네, 협박당하는 것도 봤고요. 서동훈의 말에 민수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저한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동생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요? 오늘 밤에 그들의 본거지를 급습할 거예요. 당신이 미끼 역할을 해주세요. 서동훈의 제안에 민수는 망설였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제가 뭘 해야 하는 거예요? 평소처럼 그들을 만나세요. 우리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요. 만약 들키면? 들키지 않을 거예요. 우리를 믿으세요. 민수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는 백 사장에게 연락했어요. 경찰서에 다녀왔어요.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잘했어. 그럼 오늘 밤에 마지막 배달이 있어. 이것만 끝내면 자유야. 백 사장의 말에 민수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자유를 줄 리가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평소 장소야. 밤 11시에 와. 민수는 전화를 끊고 서동훈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계획이 준비되었습니다.
밤 11시 민수는 지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백 사장과 부하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배달이라고 했는데 뭘 배달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야. 백 사장이 큰 상자를 가져왔어요. 상자는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걸 부두에 가져다 줘. 거기서 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민수는 상자를 받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상자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이게 뭐예요? 묻지 마. 그냥 배달만 해. 그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서동훈이 앞장서서 들어왔어요. 백 사장과 부하들은 당황해서 우왕좌왕했습니다. 배신자 새끼! 백 사장이 민수를 향해 권총을 겨눴어요. 하지만 서동훈이 더 빨랐습니다. 총 내려놔. 총성이 울렸어요. 백 사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백 사장은 어깨에 총상을 입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부하들은 모두 경찰들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괜찮아요. 서동훈이 민수에게 다가와 물어봤어요. 민수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끝난 건가요? 네. 이제 끝났어요. 서동훈의 말에 민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길고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는 뭐예요? 민수가 아직 들고 있던 상자를 가리켰어요. 서동훈이 상자를 열어보니 마약과 현금, 그리고 불법 촬영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로 해서 조직 전체를 해체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행이에요. 민수는 진심으로 안도했어요. 이제 민지도 안전해질 수 있었거든요. 경찰서에서 모든 조사가 끝난 건 새벽 4시였어요. 민수는 협력자로 인정받아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하지만 앞으로 조심하세요. 서동훈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형사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당신이 용기를 낸 덕분이에요. 쉽지 않았을 텐데. 민수는 서동훈과 악수를 나누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새벽 공기가 이렇게 상쾌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지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밤새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오빠, 어디 갔었어? 정말 걱정했어. 민지가 달려와서 민수를 꼭 안았어요. 민수도 민지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오빠가 너를 걱정시켜서. 무슨 일이었어? 요즘 너무 이상했잖아.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민수는 지난 몇 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조직에 협박당한 일부터 경찰과 협력해서 그들을 잡은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오빠가 그런 위험한 일을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민지가 울먹이며 물어봤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오빠가 처음에 잘못 판단한 거야.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한 거잖아. 민지야, 오빠는 너를 지키는 게 당연해. 그리고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민수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정말 끝난 거야? 응, 정말 끝났어. 이제 우리는 안전해. 그날부터 민수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조직의 협박에 시달리지도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택배회사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제가 회사 이름에 먹칠을 할 뻔했잖아요. 아니야, 민수야. 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오히려 용감하게 잘 해결했어. 사장님의 따뜻한 말에 민수는 감동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 같은 직원이 어디 있어? 민수는 다시 평범한 택배 배달원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배달이 떳떳하고 당당했거든요. 한 달 후 서동훈이 민수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백 사장은 어떻게 됐나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직도 완전히 해체됐고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혹시 관심 있으면 우리 쪽에서 일해보는 건 어때요? 서동훈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수사에 협력하는 민간 협력자 말이에요. 당신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민수는 잠시 생각해 봤어요.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민지와 상의해보고 결정할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날 저녁 민수는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서동훈의 제안에 대해 얘기했어요. 오빠가 하고 싶으면 해봐. 나는 오빠가 행복하면 돼. 민지의 대답에 민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 민지야. 그런데 오빠, 이제 정말 위험한 일은 없는 거지? 응,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는 일이니까 안전할 거야. 며칠 후 민수는 서동훈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그 일 해보고 싶어요. 정말요? 잘 결정하셨네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가요? 위험한 일은 최대한 피하고 싶어요. 민지가 걱정할까 봐서요.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주로 정보 수집이나 상담 업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민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낮에는 택배 배달을 하고 저녁에는 경찰서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상담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민수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청년을 만났어요. 형,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조직에서 협박하는데.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아.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민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청년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청년도 결국 조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형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 청년의 말에 민수는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기뻤거든요. 1년 후 민수와 민지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민수의 수입이 늘어났고 민지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빠, 정말 많이 변했어. 민지가 새 집 거실에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예전에는 항상 불안해 보였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보여.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민지야, 오빠가 약속할게. 뭘? 앞으로는 절대 너를 걱정시키는 일 안 할게. 그리고 항상 솔직하게 얘기할게. 오빠, 민지가 감동해서 민수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민수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조직에서 벗어난 지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민지도 행복해하고 나도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민수는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고 매일 밤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서동훈이 민수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민수 씨 덕분에 또 다른 조직을 검거했어요. 정말요? 네. 민수 씨가 상담한 피해자의 정보로 큰 조직을 잡았어요.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려요. 민수 씨 같은 분이 있어야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아픈 과거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지도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오빠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오빠, 나도 오빠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그래. 좋은 생각이야. 오빠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어. 민지의 말에 민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이 민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았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민지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석양이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오빠, 행복해? 민지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응, 정말 행복해. 너는? 나도 행복해. 오빠가 행복하니까. 두 남매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고.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